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한 일이 너무 상상을 초월해서 그래요. 맞아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게 담론의 구조가 개판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HID가 나오고 나는 HID 얘기는 진짜 판교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민복을 주문하고 글쎄 뭐 인민복을 주문하는 것까지는 상상의 범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HID가 왜 필요한가? 근데 HID도 HID 나름인데 그 이제 북파공작원,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 가서 이제 공작하는 요원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게 뭐 왜 필요하냐를 생각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북한 군인인 척을 하려고 그랬나? 왜냐면은 대북 침투를 할 때 아마 그렇게 침투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번에 또 롯데리아에서 그 은퇴한 사령관은 왜 나오는가? 자기들끼리 아주 스파이 영화를 찍고 난리인데 근데 그 HID 요원들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이 김병주 의원 나름대로 사성장군 출신입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이고 나름대로 그 군에서는 제가 뭐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뭐 그 자료는 없는데 지금 그 정도로 뭐 지켜본 인물은 아니지만 군에서는 나름대로 그 입지가 있으신 분이고 열심히 그 공부하는 그 뭐 장군이다 이런 평가를 옛날에 많이 받는데 그 HID가 왜 거기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은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해가지고 포박해가지고 과천에 그 벙커에다가 집어넣는 게 임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근데 그 지시 뒤에서 조율하고 이제 그 기획하고 지시한 게 방금 얘기한 롯데리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김어준 씨가 얘기한 오비한테 연락한다는 김건희가 그 오비가 결국은 노사령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의 그 제보 받았다는 그 내용 중에. 네. 제가 볼 때 가장 신빙성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민주당의 국방위 전문위원회 뭐 문건 그 진위 확인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허구가 가미돼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신빙성 있을 부분은 김건희 씨가 오비들한테 전화한다 이 부분이 가장 신빙성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전화 많이 하는데 전화를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좋아하는데 근데 오비다 이게 중요한데. 오비 어느 군 조직에서 오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군 조직에 오비한테 전화해갖고 할 말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 정보사령부거든요. 정보사령부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새삼 주목받는 사건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보사령부에서 정보사령부의 이제 대장 정보사령관이랑 그 밑에 있는 그 부하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 왜 모르지? 네,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뭐 멱살을 잡았는지 뭐 싸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항명죄 아니야. 네, 사령관이 있는데 하극상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육사 선배기는 하대요. 육사 선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령관이 근데 그 사람이에요. 문상호 씨. 그 국회 나와가지고 그 노상원 아냐고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 사람인데 아무튼 그 이제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법원에 가는 바람에 정보사 기밀이 막 법원에서 다뤄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밑에 사람이 이 정보사령관의 의지에 반하여 그 정보사 외곽의 조직을 굴린 거고 그 외곽 조직을 굴릴 때 그 모처에 그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장소에서 공작을 따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작이라는 거는 대북 공작이죠. 옛날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기획 탈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획을 한 건 그런 거를 공작을 하려고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주로 그 공간을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령 단체 사무실 같은 걸 만든 건데 거길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사 요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작을 준비하려고 예비역들입니다. 예비역들이 여기를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예비역들로 공작을 하려고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그럼 정보사령부라는 데는 여기를 이제 퇴역을 하더라도 예비역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관이에요, 반쯤은 요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노상원 씨라는 사람도 이 사람 불명예에 대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불명예 퇴직을 한 걸로 그 성추행인지 뭐 성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그랬지만 하지만은 이 정보사의 문화를 보면은 이러한 오비들도 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에 개입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뉴스를 보니까 롯데리아 뉴스를 보니까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원래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비들한테 이 영부인이 전화를 해서 뭔가를 꾸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보사령부일 수 있겠다. 그치. 롯데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롯데리아의 이 대령을 불러가지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 이 정보사령관입니다. 현역이란 말이에요. 문상호 씨가 불러서 모아요. 그래갖고 이 진술을 보면은 불러가지고 안산의 롯데리아로 와라. 그래가지고 상록수역 옆에 있는 롯데리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문상호가 있고 둘이 오고 마지막에 이제 노상원 씨가 왔다는 거잖아요. 정보사 전역한. 예. 이 그림을 딱 보면은 행동대장이 행동대원들을 모으고 마지막에 보스가 온 것 같은 그런 그쵸, 그림인 거잖아요. 왔다는 건 이제 또 하면 이분이 또 국방부 장관도 하실 거고 자 우리 다 큰 자리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분이 미션을 하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기획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HID들에게 그러한 임무 예를 들면 선관위를 포박을 해라 선관위원들을. 근데 이게 1차 임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더 임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라. 뭐 그리고 그 뒤에도 뭐 계엄 지시 나고 나서도 여인형 방첩사가 저기 노사령관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지시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가 돼도 뭔가의 작전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선관위원 포박 뭐 이 감금뿐만이 아니라 이 HID 이 국파공작원 요원들이 뭔가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더 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OECD 회원국 중에 OECD 회원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약간 그 손준성 쓰듯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따로 뭘 빼가지고 원래 이제 딴 일 시키고 기획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통탄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모든 얘기가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 시대가 62년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렇게 가버려서 아주 퇴행적인 논의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거기다가 그 과거와 비교해서도 지금 이 시대상은 또 과거보다도 이 진보에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보에게 불리합니다 시대상이.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을 탄핵 소추안 가결하는데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 큰 거지 않습니까? 응원봉 나오고 막. 그치. 예? 이제 촛불 시위라고 못 쓰겠더라고. 예, 응원봉 시위라고 써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과거에는 노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조끼가 나오고 머리띠가 나오고 옛날에 80년대 뭐라고 했어? 넥타이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넥타이 부대와 노조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기준이 뭡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기준인 거잖아요. 직업. 예, 넥타이 부대는 사무직. 노조는 뭐 하여튼 생산직. 그때는 뭐 어쨌든 물론 꼭 그렇진 않았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노동계급의 형태지 않습니까? 노동계급이 조직화된 형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엑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예, 그렇죠. 아이유. 그거는 지금 사실은 고전적 개념의 이 노동 대중이 사실은 지금 뭘로 조직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소비 대중으로 조직돼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소비하고 있느냐로 조직이 된 거거든요. 야, 오늘 깊게 간다 이야기. 죄송한데 그래서 아니야. 죄송한데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 의미의 진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폐업위원주의자들의 이제 그 또 페이비언까지 가야 돼요. 페이비언 협회까지. 그래서 남재희 작가가 뜻이죠. 이게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시대상이 그렇다 지금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끝도 없으니까 이게 2030 여성들이 이번에 그래서 큰일 한 거지 않습니까? 또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K-팝 문화와 K-팝 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K-팝 문화와 K-팝 산업의 조직 방식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2030 남성은 많이 나왔습니다. 2030 남성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2030 여성처럼 지배적인 어떤 행위 양식으로서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2030 남성은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은 게임입니다. 게임. 근데 게임으로 조직됐다기보다는 게임 산업과 게임 커뮤니티인 거죠. 이 K-팝과 K-팝 산업과 K-팝 이 그 응원 문화인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과 게임 커뮤니티인 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오늘은 생각이 그렇게 되는데 내일 되면 생각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우리 진보들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진보. 네, 더 사실은 과거보다 어려운 조건, 험난한 조건인데 그 상황에서 더 퇴행적인 어떤 담론의 이 조건을 맞이한 것이 아주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실 이 진보들 입장에서는 시점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K-팝의 그 뭐 이 노래들이 그런 기표로 사용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남아의 시위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발견되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시 만난 세계는 뭐 이대에서 그때 하긴 했지만 그 후로는 사실 좀 나오지 않았던 건데 우리나라의 K-팝 노래가 막 다른 데서 무슨 시위에서 막 태국인가 뭐 이런 데서도 막 사용되고 뭐 이런 또 있고 그럼 이 문화를 이 문화 좋은 일이에요. 이 문화를 소비하는 또 계층의 어떤 특수성이 또 해외에서 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투쟁가도 많이 수출했어요. 원래 이문유한 행진곡도 네. 동남아 같은 데서 다 이제 번안돼서 불리곤 했었죠. 홍콩도 그렇고 네. 다. 네. 지금 얘기하는 별개로 투쟁하는 데 쓰이는 노래들을 수출한다는 거는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노래든 간에. 네. 사실 중국에서도 그 전태일 평전이 많이 암암리 저작권은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출판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